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갑작스럽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소환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라고 반문하면서 청렴이 가장 중요한 공직자 윤리 중에 하나라면은 박원순은 너무나 청렴했다. 쪼잔할 정도로 청렴했다. 하면서 장문의 페이스북 글을 갖다 올렸고,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그 글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슬퍼요 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오늘 안 그래도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이른바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오전 9시 반에 결정되는 그 직전 1시간 전쯤 왜 임종석 씨는 쓸데없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갖다 소환했을까요? 왜 임종석 전 실장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앞에 앞길을 가로막고 재를 뿌리고 초를 치는 걸까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정말 임종석 씨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난 사람이 그 정도 정무감각도 없나? 아니, 얼마 전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그 박원순의 피해자가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 고민정, 남인순 그리고 진선미, 나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사람 당장 징계 축출해주길 바란다 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즉시 그 다음날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을 각기 대변인과 선대본부장에서 이른바 잘라버렸습니다. 어떡하든지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박원순의 그림자가 척척 자기 몸을 감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사코 피하고자 하는데, 왜 임종석은 마침 모든 사람의 눈이 오세훈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이 결정되면서 단일 후보가 아침 9시 반에 결정되면 박영선과 1대1 대결 구도, 즉 결과적으로 오세훈 대 박영선, 박영선 대 오세훈의 1대1 대결 구도가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갑자기 박영선 입장에서는 한사코 뿌리치려는 박원순이라는 그 망령을 갖다 왜 척하니 소환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과거 일들을 갖다 다시 한번 저도 아카이브를 갖다 열어서 과거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왜 임종석이 지금 이와 같이 박영선이야 떨어지던 말던 이런 식으로 초를 치고 재를 뿌리는지 드디어 이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하는 식의 나름대로 어떤 판단 내지는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음에 임종석 씨가 박원순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냐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역시 운동권 386 운동권 이 친구들은 결국 배꼽 아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일본식 정치 전통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한 이야기로 배꼽 아래 이야기를 정치판에서는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입만 열면 토착 외구 박멸하자, 친일 박멸하자 하는 사람들이 설마 일본 자민당, 일본 그 정치인들, 구태의원은 일본 정치인들을 흉내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뭘까?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운동권 습성이 있구나. 앞서도 사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사진은 이 박원순 시장 옆에 당시 정무부시장이던 임종석이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리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리고요. 입을 가리고 있죠?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앞에서는 김정은의 거의 할아버지 뻘 되는 고위 간부라 할지라도 황병서입니다만은 김정은 앞에서 이렇게 입을 싹 가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북한이나 우리 386 운동권이나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기 그룹 내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아첨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데다가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빨치산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옛날 중국의 마오쩌둥, 조원라이를 비롯해서 북한의 김일성, 옛날 최현, 최현, 김책 이런 자기들 빨치산 동지들끼리는 군거, 자폰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이리저리 어울려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모랄이 지극히 희박하죠. 비교를 내려서 지난해입니다마는 최영미 시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1987년 백기환 씨가 그 당시에 무슨 국민 후보다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하러 갔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 보니까 20명, 30명 한 방에 오글오글 사는데 밤에 옷 속으로 손이 쑥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즉 그와 같이 일반 386 운동권들, 과거 북한의 빨치산들 성모랄이 그야말로 희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시각으로 보았을 때 박원순 시장 젊은 여비서한테 재롱 떠는 그런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무슨 박원순이 그렇다고 무슨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일반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피해자한테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귀시자되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운동권 습성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세 번째, 이게 이번에 박영선이 우상호를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거의 7대3으로 박살냈습니다. 우상호는 운동권 내에서는 상당히 서열이 높습니다. 임종석도 보면은 전대협 2기 의장입니다만은 3기 의장이군요. 1기가 이제 이인영, 2기가 오영식, 3기가 임종석인데 이 전대협은 87년 그 무렵 이제 6.29 선언 이후에 나왔던 것이고 실제 60 항쟁 6.29 선언 그 무렵에 연세대학에서 이한열군 퇴루탄 맞아서 피 흘리고 있을 때 옆에서 버티고 있었던 친구가 우상호입니다. 우상호가 박영선한테 7대3으로 깨지는 거 보고 아마 운동권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쇼크 먹었을 겁니다. 운동권 선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써 젊은 시절에 우리가 장돌 던지고 우리가 화염병 던져서 만들어 놓은 거 기성 정치인들이 다 따먹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흔한 얘기로 그 친구들이 권력 잡고 그 친구들이 득세할 때 시다바리 역할을 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이래 이제 70대 40대에다가 70년대 태어난 자기 당내 박용진, 박주민 같은 사람이 치고 올라온다. 우리는 애만 썼고 우리한테 기회가 없는 거야? 사실 우상호 이번에 서울시장 되기를 갖다가 386 운동권들 내심 학수고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박영선한테, 흔한 얘기를 아나운서 출신 박영선한테, 정동영이 따라다니던 박영선한테 깨진 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러니 지금 임종석, 우상호랑 임종석이랑 이인영이랑 이런 친구들 386 운동권 전대협에서 함께 놀던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박영선 곱게 보일 리 만무하죠. 그러니 마침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안철수가 되던 오세훈이 되던 박영선이 질 것 같으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아예 망할 바엔 팍망하고 박영선이 시장되는 꼴은 못 보겠다 하는 이른바 놀부심보가 작동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박영선이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입니다만은 박영선이 2014년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깜빡 잊고 계시겠습니다만 2014년에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갖다가 김한길,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공동대표였어요. 그때 선거를 지휘했습니다만은 2014년 물론 서울에선 박원순이 되었지만 지방선거에서 나름 참패한 꼴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해 이제 7월이던가요? 그 당시 또 보궐선거에서도 큰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그다음에 김한길, 이 두 사람이 지방선거 이후에 사퇴하게 됩니다. 사퇴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원내대표가 박영선이었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2014년 그 해가 이제 세월호 사태가 있었던 날인 그 해인데, 당대표 및 원내대표를 겸하면서 당시 집권 여당과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박영선을 어마어마하게 흔들었습니다. 흔든 세력이 바로 운동권 세력과 친노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박영선이 당대표 권한대행된 지 5개월이 채 못 되어서 그해 10월달에 2014년 10월달에 원내대표직을 때려치우고 당대표직을 때려치웁니다. 그때 박영선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을 들고 협상이라는 씨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배에 평형수를 빼려는 사람들이 있다. 당권을 직업적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 배에 평형수를 빼는 사람들이 있다. 그 평형수를 빼는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알고 봤더니 당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들 그리고 운동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선하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케미 잘 안 맞아요. 박영선하고 이른바 386 운동권들하고 케미 안 맞습니다. 오히려 박영선으로 봐서는 그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원내대표. 그래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아유 참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입니다 라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을 정도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운동권 친구들과 친노들이 박영선을 갖다가 흔들어서 낙마시켜버리고 말죠. 그와 같은 사태가 있었고, 마침 이번에 자기들의 세상이 곧 오리라고 생각하고 그 가을 보기 위해서 우상호를 서울시장 후보로 밀었던 운동권들 박영선한테 7대3으로 깨주고 나니까 사실 억장이 막히고 억하심정이 있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금 박영선 나름대로는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박영선은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려는 박원순을 소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오세훈 후보가 범야권의 단일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안철수도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오세훈을 위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뛰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낙선시키려는, 낙마시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행태에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